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듀서 DK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엔지니어 이수빈입니다. 네, 오프닝 분위기만 다른 방송 FAQ 방송입니다. 네. FAQ라는 게 자주 질문되는 그 질문, 네. 자주 요청되는 질문. 예.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은 저희가 질문을 많이 받은 거를 계속 이제 답변을 해드리는 형식으로 촬영을 했었는데, 지난번에 무슨 뭐 리뷰할 때였지? 갑자기 이제 등청감 곡선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채팅방에서 이런 얘기는 나는 처음 알았다, 처음 봤다, 그러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네. FAQ가 이제 질문을 받은 걸 답변해 드리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미처 모르실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좀 알려드리고 가려운 부분을 좀 긁어드리는, 어디가 가려운지 잘 몰랐었는데 네. 우리가 딱 집어서 긁어드리는 그런 식의 방송도 괜찮을 것 같다. 긁어보니 가려웠더라. 그런 거지. 가려운 줄도 몰랐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등청감 곡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저희가 음악을 왜 크게 듣느냐, 그리고 음악을 왜 크게 들어야만 하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이게 저희가 가끔씩 그 댓글 같은 데 보면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되게 작게 들으신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디지털 볼륨에 뭐 한 칸만 올리고 쓰신다. 그런 분들. 저 같은 경우는 한 칸만 올리면 이게 듣는 건가? 보통 한 칸만 남기시는 편이죠. 네, 저는 이제 끝에서 한 칸만 남기는 정도, 네. 그런 정도로 듣는 편인데, 이게 그냥 내 취향이라서 이렇게 듣는 것보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청각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제가 이제 교과서 책을 찢어서 스캔을 했는데, 네. 갖고 다니기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어요. 장인석의 음향 입문이라고. 네. 요거 이제 기초 책으로 굉장히 많이 쓰는 교과서입니다. 41페이지 보시면, 네네. 여러분들 혹시 음향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는 이 책을 굉장히 추천하는 편입니다. 네네. 장인석의 음향 입문. 책이 굉장히 두툼하고 많은 것들이 되게 깔끔하게 정리가 잘 돼 있으니까 아주 좋은 교과서입니다. 대학에서도 실제로 교재로 잘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끔 이제 저는 음향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음향을 배우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유튜브 자료 추천 좀 해주세요 이런 분들 계신데, 그러지 마시고. 네. 유튜브에 그런 자료 없어요. 틀린 자료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를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여기 41페이지면 Equal Loudness Contour, 등청감 곡선,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례가 적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음색을 계속 밝게 만들어 달라 네네. 얘기를 해서 그냥 볼륨을 확 키워서 들려줬더니 밝아졌다고 좋아했다. 그런 일례를 적어주셨는데, 그런 경우 많아요. 실제로 많아요. 작게 들을 때와 크게 들을 때 굉장히 달라요. 이퀄 라우드니스 컨투어 그래프를 보시면 이 그래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요거는 어떤 얘기냐면 청각의 민감도를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저음 쪽이 되게 높이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3kHz쯤이 가장 낮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되느냐? 3kHz 부분이 쫙 일괄적으로 낮게 돼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우리 귀는 3kHz는 볼륨이 작아도 귀에 잘 들린다라는 얘기입니다. 더 예민하게 들을 수 있다. 더 예민하게 듣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3kHz 부분들을 이어폰이나 헤드폰 튜닝할 때 이 3kHz 부분을 싹 깎으면 조금 더 넓게 들리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사운드 믹스할 때도 마찬가지인 게, 사운드 믹스할 때도 이런 대역을 싹 낮춰주면 뭔가 청감상 되게 넓게 들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고, 이 부분을 싹 올려주면 확 앞으로 다가오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각이 이 부분, 요 대역에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살짝만 올려줘도 귀에 되게 쏘는 듯이 다가오는 그런 거를 사실 인지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3kHz를 많이 높이면 귀가 아파요. 근데 대부분 그렇긴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유난히 아파서 저는 귀가 되게 덜덜덜 떨리는 듯한 수준까지. 정도의 차이가 있을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좀 편리하게 쓰일 때가 있습니다. 믹스를 가가지고 딱 듣다가 거기 3kHz 좀 낮춰야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 딱 귀가 벌써 반응을 하니까 되게 좀 편리합니다. 오히려 3kHz보다 더 높은 대역은 덜 예민합니다. 되게 고음으로 갈수록 되게 막 삐 하고 고음으로 쏘니까 더 피곤하고 더 쏘게 들리고 이렇게 느끼실 것 같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더 고음으로 갈수록
아예 안 들리는 분들도 계시고 아 그럼요. 좀 덜 들리게 돼요. 그리고 또한 이제 저음량 같은 게 잘 보시면 이게 그래프가 사람마다 이건 다를 수 있어요. 청감이라는 건 사람마다 다르고 귀에 소리가 꽂혔다고 하더라도 이게 뇌에서 인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 그 사람마다의 느끼는 그 정도의 차이들이 그렇죠. 근데 정도의 차이들이 쫙 있는데 어쨌든 평균적으로 전반적으로 저음을 되게 덜 느끼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볼륨을 이렇게 낮춰보면 저음이 되게 에너지가 덜 들려. 그래서 저도 실제로 믹스할 때 손님들이 이제 저음이 많다고 하면 볼륨 좀 줄여줘요. 그럴 수 있죠. 네네. 그럴 수 있죠. 왜냐면 크게 들었을 때 저음 에너지 확 오다가 싹 낮추면 저음 에너지부터 덜 들리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보통 저희 녹음실이나 이런 데 있는 것처럼 큰 스피커나 이렇게 대음량으로 잘 안 들으시니까 네. 처음에는 들어보시고 저음이 좀 부담스러우신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자리에서 저음을 깎으면 또 가져가서 들어봤을 때 허전해. 예. 그래서 제가 일부러 볼륨 좀 낮춰서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렇습니다. 요 등청강 곡선 그래프를 보실 때 보면 세로축이 지금 음압 레벨이거든요. 네네. 음압 레벨이 올라갈수록 그래프가 어떻습니까? 점점 더 평평해지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점점 더 평평해지는 방향으로 가요. 볼륨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 볼륨 이상으로 크게 들어줘야 저희가 이게 플랫하다, 아니다, 어느 부분 좀 양이 많은 것 같다, 적은 것 같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렇습니다. 낮은 볼륨으로 가면 갈수록 저희가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낮은 볼륨에 아주 익숙해지신 분들은 그 밸런스에 대해서 되게 잘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익숙한 데에서 판단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의 청각뿐만이 아니고 음향 기기들도 스피커들도 일정 볼륨 이상으로 올려줘야지 제대로 된 소리를 내는 그런 부분이 또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장비도 제대로 소리를 내줘야 되고 우리도 판단을 좀 더 공정하게 전대역을 좀 공정하게 듣기 위해서는 일정 볼륨 이상으로 듣는 게 꼭 필수입니다. 저희 댓글에 보면 저 사람들은 되게 크게 듣는다고 맨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희 이제 직업적인 특성상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이건 취향을 떠나서 이런 과학적인 원리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작업하시는 분들 집에서 이제 작업하거나 혹은 작업실에서 작업하실 때 저는 웬만하면 볼륨을 항상 좀 일정하게 들어봐라라고 이제 좀 권유를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그 일정한 볼륨에 있어서의 밸런스에 좀 익숙해지면 자기가 작업할 때 그 기준점을 잡기가 좀 편해지거든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일정 볼륨으로도 들으시고 그건 이제 항시 듣는 수준의 볼륨은 어느 정도 그 감안을 해두시고 네, 출발점. 그리고 믹스를 하면서도 이게 낮은 볼륨으로 들었다 높은 볼륨으로 들었다 왔다 갔다 좀 해보시고 하는 걸 더 권장하고는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일정 볼륨으로 듣고 그거를 기준으로 체크를 하지만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 또 작게 듣는 사람도 있고 크게 듣는 사람도 있는데 뭐 작게 들었을 때 문제가 생길 정도의 상황은 만들면 안 되니까 아 그럼요. 그런 것들은 다양한 볼륨 체크하시고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제 큰 스피커, 작은 스피커 이제 여러 가지 스피커를 체크해 보는 것도 있습니다. 아 그게 중요하죠. 그리고 뭐 요즘은 사실 그건 좀 싫기는 한데 네네. 이제 핸드폰 스피커 같은 걸로도 체크를 해봐요. 왜냐면 핸드폰 스피커로 들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인데 핸드폰 스피커로 넘어갔을 때 그것까지 체크를 할 필요는 사실 없기는 하지만 엉망진창으로 나와버리는 경우들도 없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핸드폰에서 너무 엉망이면 조금 고칠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근데 저는 이제 또 장점도 있다고는 생각해요. 어떤? 핸드폰으로 작업한 걸 체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모노 호환성을 꼭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죠. 작업할 때. 모노로 나올 때 어떤가? 그리고 모노 호환성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사실 믹스 사운드가 좋아지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정석이긴 하지만 누구나 그렇게 믹스하진 않죠. 아 그렇죠. 뭐 전번에 누구지? 그 어쿠스틱 하던 아저씨. 잭 존슨? 잭 존슨. 네네. 그런 아저씨는 막 왼편에다 베이스 놓고 뭐 그러더만. 뭐 그런 음악적 특성에 따라서 뭐 그럴 수도 있고. 음악에 뭐 하나의 정답이 있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가급적이면 다양하고 보편적인 환경에서 그런 기준에서 따졌을 때 일정 볼륨 이상으로 들으셔야 제대로 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고 원래 의도한 밸런스를 들을 수 있다. 그 정도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물론 귀 건강을 위해서 너무 크게 들으실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또 너무 작게 듣게 되면은 작품자들이 의도한 그 밸런스와는 또 다른 소리를 들으실 수 있어요. 또 음향기기에 원래 가지고 있던 밸런스랑 좀 다르기도 하고요. 작게 듣고 그 기기를 평가한다. 이거는 애당초 어불성설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기기는 그런 작은 레벨보다는
일정 수준 이상의 볼륨을 낼 때 가장 적절한 사운드를 내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얘기가 어떤 분들한테는 저는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 아, 그렇죠.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네. 저희도 그동안 그렇게 생각해왔으나 댓글이나 채팅창을 보니까 이제 음악 감상 같은 데 이제 관심을 가지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이런 내용을 전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오늘 뻔할 수 있는 얘기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음악을 왜 크게 듣느냐에 대한 답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또 이런 교양 방송 종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교양 있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 오늘 방송도 유용하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서티키였습니다. 엔지니어 이수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